반갑습니다. 오늘은 4.11 총선을 코앞에 둔 오늘 날짜가 언제죠? 2월 24일입니다.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점점 총선의 열기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만 사실상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은 많지 않아서 호기심 많은 유권자 정한숙이 용기를 내서 우리 대전 지역의 후보님들을 모시고 대담을 하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담 시간은 20분으로 진행이 되고요. 편집 없이 가감 없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유권자는 알고 싶고 후보자는 말하고 싶다. 오늘 유권자는 알고 싶다 정환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후보자는 말하고 싶다. 이 시간에 나오신 후보님은 대전 서구을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예. 헷갈립니다. 통합민주당 옛날 별로 안 좋았을 때. 민주통합당 후보 박범계 후보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마땅히 나와주셔야 되겠지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자기소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대전에서는 유일한 시작인 것 같은데요. 저는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대전 서구을에 오늘자로 민주통합당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박범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판사도 했고 2002년도에는 좀 뿌리 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도우려고 법법 벗고 당선시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 청와대 민정법무비서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지난 8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 부족한 탓이고요.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의 파수꾼, 여러분들의 전달자, 민의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네. 휴대폰이 안 꺼지시네요. 네, 방송사고입니다. 방송사고. 네. 후보님께서는 이제 중견 정치인의 평을 듣게 되셨고, 지금 지역에서도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정치를 하게 된 계기랄까요? 짧게 말씀을 해줘.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뿔나가지고 한 것 같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흔드는 세력들, 그런 흐름들, 그것에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법복 벗고 도와드려야 되겠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정치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진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진짜요? 들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포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문이 이렇게 많이 나 있죠. 근데 그게 안 좋을 때는 똑똑하다는 평가가 썩 그 장점이 아니더라고요. 네, 똑똑하다는 것은 반대로 좀 사람이 좀 차보여. 이렇게 이제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지금은 똑똑하다는 거 말고 저 친구 좀 오직 한 길로 묵직하게 그냥 진솔하게 잘 버텨오네. 역시 끈기가 있고 순진한 면도 있어. 이런 것이 제 장점이랄까? 장점, 매력이다. 네. 이제 중견 정치인으로서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눈, 이게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자꾸 중견 정치인 그러시는데 네. 아직 초선도 못하고 배치도 못한 사람 보고 정치 그렇구나. 8년 했다고 중견. 네. 물론 이제 제 친구들 중에는 너무 오래들 하세요. 안희정 지사, 이광재 지사 이런 분들처럼 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몇 번씩 된 분이 있지만 중견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직 새파란 초년병이고요. 질문이 뭐였죠?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이번 총선은 뭐 어차피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하고 네. 이제 맞물리는 같은 해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2013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2013년 체제가 과연 뭘까? 국민이 동의하고 국민들이 행복해할 체제가 뭔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그런 선거거든요. 네. 대개는 총선에 이기면 뭐 대통령 선거에 뭐 지고 뭐 이런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거 흐름이었는데 이번은 세트로 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난 이 4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실정, 집권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잘못된 네.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엄중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걸 전제로 해서 과연 민주통합당이 2013년 체제를 정말로 열어젖힐 수 있는 그런 대안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네. 그런 것을 또 면밀히 평가받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가를 정말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를 실력으로 사실은 좀 극복을 하셔야 될 텐데 네. 그 실력을 어떻게 보여주실지 좀 아직 미진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통합당이 많은 분들이 작년 한번 연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한수 선생님. 네. 많은 분들, 모든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이 과연 민주당이 시민사회 세력, 노동 세력과 통합할 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대부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 논조로 거의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전광석화처럼 해냈습니다. 얼마나 절실하고 이것이 중요한 과제였으면 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에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해낼 수 있다. 그런 캠페인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다음 질문 이어가면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만약에 국회의원에 당선된다고 한다면 네. 어떤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제 법조인이고 더군다나 제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하면서 사법개혁을 일임을 담당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법사위에 들어가서 뭐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법개혁을 아마 기대를 하고 있고 저 자신도 그렇게 뭐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일은 저는 그 어떤 벤처 중소기업의 투자청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벤처 중소기업 투자청. 예. 더군다나 우리 대전에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지난번 선거 때부터 주장한 건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네. 그러한 창업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에 끝내지 않고 국가가 투자해주고 판로까지 보장해주고 그리고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했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는 한 번 다시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는 지금은 뭐 개인 입법까지 다 시킨단 말이에요. 개인 재산까지 다 연대보증을 시키니까 기업이 망하면 그 젊은 기업주도 다 망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청을 한번 만드는 것을 꼭 하고 싶은 제 욕심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혹자는 말합니다. 한나라당 보수도 좌클릭해서 상당히 사실은 별로 차별성이 네. 없어지는 이제 시기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통합민주당과 우리 민주통합당 죄송합니다. 네. 계속 헷갈리는데 네. 네. 입에 아직 안 붙어서 네. 제가 지금 네. 좌클릭해서 이제 닮아가고 있죠, 지금.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사이에서 그 진보 세력으로서 또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번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표시가 될 텐데요. 우리 후보님의 공약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이제 좌클릭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저희 민주통합당이 과거에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을 수용하고 따라오는 형국이죠.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적어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아직 보편적 복지냐, 저희 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저쪽에 맞춤형 복지냐, 이런 차이가 있고, 맞춤형 복지는 사실은 소위 차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라는 표현이 별로 시대 공감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만든 용어거든요. 근데 맞춤형 복지는 따져보면 차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당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3+3 복지 공약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그리고 그를 위한 각종 조세 재정개혁,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대전을 놓고 보면 글쎄 이게 진보적 담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전은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가지고 먹고 살 거리를 국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식산업이라는 관점은 지금 우리가 대기업에 대한 반대, 대척점에 있는 어떤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더 나가서 정말 혁신적인 지원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말 마음껏 창업할 수 있고, 마음껏 시장에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걸 보장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저는 진보도 결국은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보 아니다. 실패한 진보다. 그런데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는 누가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희망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게 가장 저는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예. 네. 예. 그럼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조금 넓게, 후보님께서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처한 사정을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아젠다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풀어가야 될 방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전 두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는 2013년 체제의 사회경제 체제를 사회경제체제를 국민적 합의하에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과거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서 해방 이후에 쭉 어떤 봉건적인 요소들을 일소해 가면서 가다가 우리가 군사 독재도 맞이했고 민주화 투쟁도 했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1987년 그 대항쟁의 초기는 일반 민주주의를 요구했다가 나중에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어떤 사회민주적인 요소까지도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역사가, 민주주의가 후퇴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은 일반 민주주의적인 요소도 아직 많이 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2013년 이후의 체제, 앞으로의 정말 10년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다수의 동의하에 저는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구 사회주의 모델도 실패를 했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천민자본주의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에 얘기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의 기초는 사회적 연대라고 보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잘 사는 분들의 끊임없는 배려와 연대,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세계 경제 체제에서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문제를 또 해결을 하려면 정치인들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 정치 환경의 변화도 대단히 중요할 텐데, 이번에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에서 여성공천 15% 할당제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난항이 많은데요. 이런 정치 환경 변화를 위한 개인적인 생각과 기준 이런 것들.
제 지역구에서 이제 여성 한 분이 서진희 씨라는 분입니다. 그분 뭐 네.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이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 한 달간 어떤 느꼈던 소외는 참 다단했습니다. 네. 저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 모든 공직사회를 포함해서 또는 민간 기업을 포함해서 여성의 진출에 대해서 적극 찬동하고 네.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을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여성 인재의 육성과 발굴과 네. 육성에 대해서 게을리했다. 네. 그래서 모든 개혁은 충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자칫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정원수 선생님이나 또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김종남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 진출 또는 뭐 그 말고도 공직의 진출 또는 사회 요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단련돼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네.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번에 뭐 다들 제가 오늘 공천 받았다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많이 쫄았고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이 정말 여성 시대로 네.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총선 말고도 2014년 지방선거 또 그 뒤에 2016년 총선거 준비하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 정치하는 남성들은 정말 긴장해야 될 겁니다. 예. 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민주통합당 혼자서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뭐 아픈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 뭐 정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김종남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또 뭐 조국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오만해졌다 이런 얘기 하지만 참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뭐 진짜 후회파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오는데요. 저희들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야권 연대 정말 진정성 있게 임해야 되고 우리 당 지도부나 뭐 또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지역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좀 크시고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끝까지 노력을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래야 됩니다. 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께 정말로 꼭 하시고 싶은 애정이 담긴 말씀 한마디. 예. 제가 아직도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기에는 너무 이른가요? 한번 제가,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한번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를 뭘로 할까 참모에게 물었더니 저희 참모 중 한 사람이 이젠 할 때가 됐다. 이걸로 쓰시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건방져 보일까봐 그랬습니다. 저는, 다들 사람이 참 똑똑하고 유능해 보여. 그렇지만 참 시운이 잘 안 맞았어. 당이 어땠어? 이런 지난 선거까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고 이제 민주주의 그리고 민생 회복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진짜 발전을 위해서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르라 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꿈을 꾸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이웃으로서 정말로 선택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아유, 그렇죠. 벌써, 네, 진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네. 다음에도 이런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오늘 이 시간 짧지만 재밌으셨어요? 시간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4.11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시간에 유권자는 묻고 후보자는 대답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정한숙이 묻고 박범계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단순한 변화가 아닌 플러스, 어떤 플러스를 만들어 올지 우리 유권자가 선택을 하는 시간을 같이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